미국에서 게스턴 시거라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월 23일 날 한국을 방문합니다. 네. 특별선언은 며칠 전이군요. 그렇죠. 예. 애매모호한 말을 하죠. 한국은 1988년 2월에 민주적 원칙 하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것이다. 그 민주적 원칙을 한번 6.29 선언과 맥락을 한번 이어보세요. 사면복권, 예. 대통령 직선제. 그러니까 한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하나의 민주적인 원칙이 지켜지면서 평화롭게 정부가 이양될 것이다. 그래서 시거의 성명이에요. 네. 그게 6.29 선언에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예. 평화로운 정부로 권력이 이양될 것이다. 평화롭게. 그러니까 지금 1988 2월에 특별선언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입니까? 염두에 뒀다는 표현은 맞지가 않고 예. 1987년 6월 항쟁이 그야말로 거대한 기세로 전국을 휘몰아치니까 군부에서 6월 19일 날 네. 우려를 표합니다. 전두환한테.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군수내부, 그 다음에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 이런 등등이 회의를 해가지고 예. 군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의를 합니다. 거의 비상계엄령이 됐든 위수령이 발동이 되든 그 결의를 했는데 그 6월 19일 날 오전 10시 30분이에요. 회의가. 네. 근데 오후 4시에 그게 돌연 취소됩니다. 군병력 투입이. 그건 누구의 힘일까요? 대통령이 군수뇌부하고 안기부장을 참석시켜서 논의한 결과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오후 4시에 중요한 정책 결정이 취소된다는 거.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지켜진다는. 이것을 미국의 일개 차관보가 와서 이야기했어요. 네. 아무리 동북아 이 태평양을 담당하는 그런 책임 있는 차관보지만 선제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88년 2월에 평화로운 정부 이양,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럼 민주주의 원칙을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우리가 6월 항쟁까지. 호원 철폐, 사면복권, 네. 양심수 석방. 예. 그런 것이 중요하게 거리에서 우리가 외쳐진 가장 큰 이슈였죠. 네.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그럼 미국 차관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의 정치 상황은 예.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동북아의 지정학적 우리 위치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의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지역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전이 하나의 프론트죠. 근데 한국이 불안정하거나 한국이 급격한 혁명적 분위기로 전환이 될 때 네. 이때 미국의 국익이 굉장히 손상이 되죠. 침해를 입겠죠. 미국의 국익이. 미국의 국가 이익은 미국의 국가 안보의 일부분을 차지하겠죠. 여기서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정치 상황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안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급격한 국면으로 전환이 될 때 미국이 무관심할 수가 없죠. 여기서 게스턴 시거가 6월 23일 날 이 한국의 급박한 상황에 방문을 한 겁니다. 네. 교수님 보신 것처럼 이 한국의 상황들, 뭐 안보라던가 뭐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미국에겐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길래 이렇게 좀 신경을 썼던 걸까요? 그냥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시게 네. 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네. 저하고는 좀 약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퍼스펙티브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1980년 5월이 미국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 일이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큰 사람들이 실망도 크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미국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특별한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특별히 거부하는 마음도 없고 굉장히 냉정하게 현실 국제 정치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었고 네. 그런데 이제 일반 대중들은 조금은 이제 주관적으로 희망을 투사하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또는 어떤 국가가 이제 홍보용으로 하는 어떤 프로파간다를 곧이곧대로 믿었다가 또 실망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중성에 실망해서 반미주의자로 전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또 한때는 또 미국을 너무나 좋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변동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운명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모든 나라는 할 수 있는 한 다른 나라에 자국에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다만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강대국의 영향력은 약소국에 들어가지만 약소국의 영향력이 강대국에는 잘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적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고 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비대칭적으로 강한 국가일지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통제해 주기를 바라지만 사실 러시아나 중국도 북한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거는 북한이 유독 고집이 세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많은 이제 이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강력한 건 뭐 당연히 이제 주한 미군 주둔부터 시작해서 네.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제 더 해방 후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이제 엘리트 양성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친미적인 관료와 친미적인 군부와 친미적인 정치인들을 양성해 왔죠. 네. 말하자면 이제 김대중을 71년에 부른 것도 말하자면 한번 보자 이런 것이고 그 이후에도 망명지에서 이제 보호해 주는 것도 그렇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가능한 옵션들을 미국 입장에서 이제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박정희나 전두환을 선호하거나 좋아해서가 아니라 현재로서 어느 것이 최선인가를 판단하는 거고 차선이라면 뭐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회장님은 1980년에 이제 뭐 제7함대가 뭐 이제 뭐 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루머 유언비어가 이제 돌았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건 일종의 그 당시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투사된 거였고 근데 이제 실제로 현실이 되지 않았고 근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개입을 바라지 않았어요. 80년 망명 기간에도 남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미국이 막 전격적으로 개입해서 내정 간섭하면서 네. 너 물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강제로 막 무슨 군부 독재를 뺀 나머지 세력들끼리 무슨 자유롭게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보고 이런 걸 네. 기대하지도 않고 그걸 바람직하다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은 자력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